투자자들이 현재 거시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에 대한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미 노동통계국은 12일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상승분인 3.4%보다 0.1% 낮아진 수치로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월가 금융사 10곳의 CPI 예상치 중간가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이같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다시 불이 켜지는 양상인데, 더불어 이번 발표에서 헤드라인 CPI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석유류와 농산물 물가를 제외한 근원 CPI였거든요. 현재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높은 서비스 물가였기 때문인데, 서비스 물가 상승률 둔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근원 CPI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근원 CPI 역시 상당히 희망 섞인 방향성을 보였는데, 전년 대비로는 3.4% 상승에 그쳐 지난 4월 대비 둔화됐고, 전월 대비로는 0.2% 오르는 모습이었고, 근원 CPI가 3.4%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문이 아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5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5.4% 오르면서 지난 4월 나왔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 FOMC인데, 연준 FOMC가 정책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로 동결한다고 밝혔고, 점도표에서는 올 금리 인하는 1회로 줄었어요. 즉 연준은 FOMC 정례 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건데,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연준은 같은 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CPI, PPI, 그리고 PCE 등 각종 물가 지표가 하향 주체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목표인 2%와는 거리가 있는 데다 신규 고용, 실업보험, 실업률 등 고용 지표도 여전히 뜨거운 만큼 당장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결을 선택한 것 같아요. 더불어 연준은 또 정책 성명서와 함께 경제 전망 보고서와 점도표도 공개했는데, 특히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에서 금리 중간값이 3개월 전인 2023년 12월치보다 더 올랐고,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 그리고 횟수를 당초 예상보다 더 줄일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점도표 중간값 발표 이후 뉴욕 증시와 달러 환율, 국채금리, 금값,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암호화폐 등이 요동치기도 했었죠. 이에 따라 결국 금리 인하의 첫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물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은 연준이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했고, 첫 금리 인하 시기는 9월이 유력한 상태거든요.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39명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21명이 올해 연준이 1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1회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학자도 9명에 달했지만 2회 인하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9명으로 비슷했어요. 이 같은 설문조사는 5월 마지막 주에 실시되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달 전인 3월과 비교해 경제학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3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가 2번 인하할 것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회가 29%, 한 번도 안 한다가 8%에 그쳤었죠. 이처럼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한 것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이지만 5월 말 미국 정부가 발표한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2.7%를 기록했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은 PCE 물가 지수 전망치를 2.8%로 제시해 3월 조사 당시에 2.5%보다 0.3%포인트 올려져 왔죠. 다만 높은 금리와 물가 지수에도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추세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2026년 이후까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3월 조사치인 46%보다 늘었고, 또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강세로 23년 만에 최고치인 5.25에서 5.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상태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발표 지표로서 비트코인은 일부 회복세를 보여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대한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꾸준한 지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체크해 볼 건데 최근 공개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마르라고 해서 열린 암호화폐 채굴 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트럼프는 에너지 그리드를 안정화하는 데 있어 비트코인 채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부문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고, 에너지 우위를 강조하면서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기술을 옹호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멘트로 우리는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쐐기를 박았어요. 더불어 이 외에도 트럼프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자신의 캠페인이 암호화폐 기부를 수용한다고 발표하는 등의 모습으로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트럼프의 이러한 스탠스 자체가 엄격한 규제에 크게 기대고 있는 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행보 자체가 다가오는 시장의 불장과 함께 암호화폐 입법 규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리플이 출시할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을 RLUSD라고 부르며 리플 CEO는 이걸 리플 USD 또는 리얼 USD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에 1대1 비율로 고정되어 USD 단기 미국 정부 채권 및 현금 등가 자산의 조합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더불어 리플은 신제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자산 솔루션 제공을 통해 AMM 거래소 등 DeFi 애플리케이션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더불어 이번에 리플은 스탠다드 커스터디 그룹을 새로 인수하고 이들의 CEO인 잭 맥도날드를 스테이블 코인의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이번 임명을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부문에서 지배력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대되는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처럼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올해 말에 리플에게 있어 또 하나의 엄청난 생태계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생태계가 구현되면 자연스레 XRP는 활용성과 유동성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RP의 시세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큰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